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오늘은 46번째 썰레발로 연말에 미운 놈 죽이기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 미운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미운 사람은 나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아닙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 같은 직장, 조직, 단체 등에 있는 사람이거나 가족, 친지와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그 사람을 마주치면 하루가 길어지고 짜증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운 사람이 그만두거나 사라진다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미운 사람이 정말 나하고 멀어진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의견과 달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미운 사람이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결국 또 만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선조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고서 그런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의미로 미운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이끌면서 잘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하라는 뜻이지요. 감사 생활이나 네 덕, 내 탓이라는 표어도 결국 역지사지하여 상호 이해와 공감 속에서 친분을 쌓으라는 처세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미운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 철학으로 삼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스러운 의식이 문제인 것이지요. 미운 사람도 잘 해주면 부드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운 사람은 어찌할 수도 없고 피하면 그만이지만 피할 수도 없다면 관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든지 밥을 사든지 하면 상대방이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요. 작은 오해로 사이가 벌어지지만 어느 한 번의 계기로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하면 좀 나아집니다. 우리 선조들은 미운 마음이 들 때는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며 못남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착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시어머니는 인정이라고는 벼룩의 간만큼도 없는 데다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성질 또한 고약했습니다. 이 고된 시집살이와 스트레스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지 않는 한 자신이 지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며느리는 용하다고 소문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지요. 도사는 자초지정 이야기를 다 듣고는 비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번쩍 뜨였지요. 그 비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사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또 물었지요. 며느리는 인절미라고 했습니다. 도사는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인절미를 만들어 하루 3번씩 드리면 100일 후에는 시어머니가 이름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날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찹쌀을 정성껏 씻고 잘 익혀서 인절미를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떡을 만들어 드리던 첫날 시어머니는 아니 인연이 죽을 때가 됐나?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지? 하면서도 늘 좋아하는 인절미인지라 맛있게 먹었지요. 그래도 며느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챙겨드린 지 2달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 횡포와 잔소리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며느리를 대하는 표정 또한 밝아졌습니다. 어느덧 3달 좀 지날 무렵 아가야 고생이 많구나. 내가 뭐 좀 도와주련? 우리 집 며느리는 어쩜 이리도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는지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인정 많고 자상한 시어머니로 변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밖에만 나가면 늘 며느리 흙만 보고 다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3달이 넘어가면서 며느리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지요. 이런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자신이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죽을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있는 돈 모두 싸들고 다시 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사님, 제가 잘못했으니 우리 시어머니가 죽지 않을 방도만 알려주시면 이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며 도사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애원하던 며느리를 바라보던 도사가 빙그레 웃으며 당신의 못된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지 라고 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사랑하고 입이 닳도록 칭찬해주는 새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미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죽이는 확실한 방법은 미운 사람에게 칭찬 한 번 더 해주는 것이지요. 칭찬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며느리처럼 100일 정도는 정성을 다해 칭찬해 준다면 그 미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광하는 팬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칭찬거리를 만들어 칭찬해 봅시다. 뭔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해주십시오. 그 미운 사람은 신기하게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이 속담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위대한 속담이고 위대한 칭찬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보십시오. 분명 긍정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별것 아닌 일로 서로 미워하는 경우가 많지요. 미운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을 너그럽게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 갈등과 미움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아주 가깝고 친한 사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